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. 첫 번째 이야기. 어둠 속에서 내 눈동자를 쳐다보는 공포. 중학교 때 난 눈싸움을 접은 적이 없었다. 만약 시간이 주어진다면 몇 시간 동안 눈을 뜰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있었다. 이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단련되어 온 것으로 상대의 눈을 쳐다보다 내 눈이 아파오면 아주 미묘하게 상대방이 허용할 정도로 눈동자를 살짝 움직인다. 그럼 눈꺼풀 안에 촉촉한 물기가 마른 눈에 조금이나마 퍼져 눈을 감지 않고 어느 정도 눈의 건조함을 해결할 수 있었다. 물론 지금은 그 행위가 눈에 안 좋다는 걸 알고 절대 하지 않지만 당시 공부랑 운동 그리고 싸움을 못하던 나에게는 유일하게 누군가를 이길 수 있는 놀이라서 승리의 욕심으로 매번 사용하곤 했다. 그렇게 눈싸움의 승리를 계속 이어가던 중 문득 한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. 거울 속에 나와 눈싸움을 해보자. 당연히 빛의 속도가 있고 0.1초 차이로라도 무조건 난 질 수밖에 없다. 하지만 그냥 해보고 싶었다. 당연히 결과는 패배. 어느 누구라도 거울 속에 나와 눈싸움을 한다면 이길 수 없을 것이다. 그렇게 몇 번을 거울 속에 나에게 지고 나니 조금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했다. 승부욕이 있는 사람은 아니기에 그날은 그냥 포기하고 말았지만 유일한 내 장기를 내 스스로에게 부정당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. 그러던 어느 날 6교시를 마치고 10분 거리의 집에 하교하여 뒹굴거리다가 또 눈싸움을 하고 싶어졌다. 질 건 뻔히 알지만 그냥 내가 얼마나 오래 버티나 알고 싶어졌다. 시간을 잰 건 아니지만 끝까지 눈을 감지 말아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거울 속의 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눈이 조금씩 아파오고 난 위에 서 있는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했다. 눈동자를 살짝 굴리고 다시 거울 속의 눈동자와 눈을 마주치면 어김없이 내 눈을 정확히 쳐다보고 있었다. 몇 번의 편법을 사용하며 계속 거울을 보는데 어느새 해가 저무는 것을 느꼈다. 밖은 아직 밝은데 집 안은 불을 켜지 않으면 컴컴한 상황이 되었다. 어느새 거울 속에 내 모습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. 너무 어두워 포기하고 싶었지만 왠지 거울 속의 나를 반드시 이기고 싶었다. 내 평생 가져본 최고의 승부욕이었다. 그리고 눈동자를 굴리는 편법도 쓰지 않고 꼭 이기리라 다짐했다. 눈동자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거울 속에 내 눈동자를 뚫어져라 쳐다봤다. 눈이 아파와도 최대한 버텼다. 난 거울 속에 내 눈을 끝까지 바라보았다. 거울과 눈싸움을 끝낸 나는 헉헉거리며 스위치를 찾아 형광등을 켰다. 집이 환해지며 무서움이 날아갔다. 하지만 거울은 쳐다볼 수 없었다. 사람들은 잘 모를 것이다. 어둠 속의 두 눈동자가 몇 분 동안 눈도 깜빡이지 않고 계속 나만 쳐다보는 그 공포를. 두 번째 이야기. 코 고는 소리. 초등학교 다닐 때입니다. 당시 반지하 빌라에 살았는데 평일 하교 후에 아버지가 집에서 낮잠을 주무시며 코를 고는 경우가 2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. 코를 좀 크게 고시는데 코를 안 골아도 숨소리도 코 고는 소리 마냥 크게 숨을 쉬었습니다. 코 고는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가 주무시는구나 하며 조용히 TV를 보던가 다시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던가 했었죠. 어느 날도 어김없이 하교 후 집에 왔는데 안방 문은 닫혀 있고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. 아무렇지 않게 그냥 조용히 TV를 보고 있다가 안방에 뭘 가지러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. 갑자기 코 고는 소리도 없어졌고요. 순간 오싹하고 공기가 찬 걸 느꼈습니다. 그래도 귀신은 없다 믿었기에 다른 방도 다 뒤져봤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. 무언가 이상한 느낌에 그대로 밖으로 나갔는데 집 밖은 덥더라고요. 그대로 친구들 만나서 놀았나? 오락실을 갔나?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이후로 하교 후 집에서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나면 꼭 안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. 그때마다 아버지가 꼭 주무시고 계셨습니다. 그렇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며 잊고 한참을 지났는데 어느 날 또 아버지 코 고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. 근데 분명 집에 들어와서 아무도 없는 걸 확인했는데 소리가 들립니다. 내가 뭔가에 홀렸나 하며 다시 거실에서 안방을 확인해도 아무도 없고 용기 내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계속 향했습니다. 그렇게 조심조심 안방 구석까지 다다르자 갑자기 소리가 사라졌습니다. 뭐지? 하면서 가만히 귀 기울여도 소리가 안 나길래
다시 거실로 나갔는데 소리가 또 들립니다. 다시 한번 용기를 내 다가갔습니다. 온 신경을 귀에 집중한 채 말이죠. 이번엔 소리가 멈추지 않더라고요. 그런데 집 밖에서 나는 겁니다. 반지하 창문을 통해 바라본 밖은 맑은 날씨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. 차마 집 뒤편 어두운 곳까지 갈 용기는 없어 소리의 정체는 확인 못했지만 그 후로도 가끔 혼자 있을 때 아버지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. 세 번째 이야기, 할아버지의 경험담. 어릴 적에 들어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할아버지께서 어린 시절 친구들과 산을 쏘다니며 노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놀이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날따라 너무너무 신나고 재밌었다고 합니다. 재밌는 정도가 그야말로 이상할 정도라 같이 놀던 친구 중 한 명은 잔뜩 흥분해서 구덩이를 덮어둔 낡은 나무 뚜껑 위에서 쾅쾅 뛰었다고 합니다. 낡은 뚜껑이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지자 그 친구는 그대로 안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. 안을 들여다보자 친구는 다리를 감싸 안고 아파하고 있었습니다. 어른들을 부르자는 말을 꺼내려고 하자 어떤 여자아이가 한창 재밌던 참이니 조금만 더 놀자고 설득하더랍니다. 그 말을 듣자 친구를 걱정하던 마음도 이상하게 사라지더니 방금 전처럼 신나기 시작하더랍니다. 이상한 점은 구덩이에 빠진 친구도 그 말에 찬성한 것입니다. 결국 할아버지와 친구들은 걱정한 어른들이 찾아오자 땀 범벅이 돼서 쓰러져 있었답니다. 다음날 곰곰이 생각하니 그 여자애가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더랍니다.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우가애들을 흘렸다면서 화를 내시고는 다른 어른들과 할아버지가 놀던 곳에 덫을 잔뜩 놓고 다시는 그곳에 가지 못하게 했답니다. 네 번째 이야기, 예언 능력. 흔히 사람들이 촉이라고 하죠. 저도 약간 그러한 예지력이 있습니다. 뭔가 평소엔 전혀 생각을 안 하던 게 갑자기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. 그리고 1시간에서 하루 후에 그것과 관련된 일이 생깁니다. 초등학교 때부터 이런 능력이 생기더군요. 시계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시간을 딱 맞추기도 하고 어느 날 아침 등교 전 갑자기 핸드폰이라는 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도는 겁니다. 고등학교 때 일입니다만 그날 학교에 가서 당시 3교시 사회시간이었습니다. 정확히 기억나네요. 갑자기 핸드폰이 울리는 소리가 나더랍니다. 그런데 사회쌤이 소리를 따라서 오시더니 결국 제 가방에 있던 폰을 찾아내셨습니다. 전 놀랐죠. 왜냐하면 그날은 폰을 학교에 가져가지 않았거든요. 그때 딱 생각나더랍니다. 이것 때문에 핸드폰이 떠올랐구나. 그때부터 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던 저의 예언 능력을 대놓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 일이 있고 몇 년 후에 친구들과 그중 한 명의 차를 타고 여행을 가던 중 한참 즐거운 대화를 나누던 도중 벼랑간 제 머릿속에 귀신이 차 트렁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. 터널을 지나던 도중 갑자기 트렁크가 덜컹거리더군요. 그 차를 몰던 친구는 자신의 차 트렁크에 물건을 잘 싣지 않는 친구였고 그날은 당연히 아무 물건도 싣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트렁크가 덜컹거리다니 전 무슨 영문인지 몰랐습니다. 그런데 나중에 친구가 말하길 그날 트렁크를 열어보니 트렁크를 안에서 부수려고 한 흔적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그 친구의 차는 중고차로 트렁크에 손상이 약간 있는 것 빼고는 값이 매우 저렴해서 괜찮아서 샀다고 했습니다. 친구는 그날 꺼림칙하여 경찰에 의뢰를 하였고 조사 결과 알고 보니 그 차는 사람을 트렁크에 납치하여 살해한 살인마의 차였습니다. 그 순간 알게 되더군요. 그 귀신은 피해자였다는 것. 그 후 친구는 찝찝한 마음에 차를 폐차시켜버렸고 다행히 안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. 전 생각했죠. 이 일을 예상한 내 직감이 그 피해자의 이미지를 떠올린 것이구나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